자, 그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상표 간의 유사를 판단을 해야겠죠. 상표. 그러면 상표 간의 유사를 판단을 할 땐, 자, 요거 베이지, 뭐, 이제 룰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만든 거, 이걸 외우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나중에 유사 판단할 때, 딱, 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써먹으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어떤 상표를 보시면, 우선 상표가, 만약에 어떤, 제가 나중에 예시를 들어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생긴 상표가 있고, 자, 이런 상표가 있습니다. 근데 꼭 맨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생긴 상표도 있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상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어떤 구성 요소가 여러 개가 결합된 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구성 요소가 그냥 하나의 단어, 아니면 하나의 도형, 이럴 수도 있고, 도형, 기호, 문자가 또 여러 개가 결합한 상표죠. 그래서 이거를 결합상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상표라고도 하는데, 자,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나눠지느냐,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된다. 그걸 이제 분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상표끼리 비교를 할 땐 전체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전체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그 전체보다는 좀 그걸 보완을 해서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삼성전자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상표가 있긴 하지만 나는 이걸 좀 쓰고 싶어.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또 이걸 뭐 삼성 또 일렉트로닉 그래서 영어로 바꿨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상표가 유사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아직 유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느낌상, 일반적으로. 이거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너무 이제 만약에 제가 한 말을 말씀드린 걸 듣고 뭐 머릿속에 넣어서 상표는 전체로 보는 게 원칙이다라고 해서 전체로 비교하면 이건 삼성전자고 이거는 인터넷이 붙었으니까 비유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원칙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표에서 유사 판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 둘을 비교해서 혼동이 있겠느냐. 얘네가 비슷한 느낌으로 누가 누구 건지 모를 정도로 말 그대로 헷갈리는 거. 혼동이라 이거죠. 혼동이 있겠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관찰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어떤 구성 요소가 분리할 수 있다면 자, 인터넷 따로고 삼성 일렉트로닉 따로 구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삼성 일렉트로닉은 결국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공통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엔 전체 관찰에서 더 나아가서 분리를 한 다음에 어떤 중요 부분을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 또는 요부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표에서는 전체 관찰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분리 요부 관찰이라는 어떤 기능적인 것을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유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상표 유사 판단을 할 땐 우선 분리가 되는지 딱 우선 보세요. 구성 요소. 그래서 분리가 안 된다. 그냥 한 단어거나 그냥 이게 삼성 일렉트로닉, 삼성전자에서도 솔직히 삼성과 전자는 분리가 돼요. 근데 전자라는 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삼성이 중요 부분. 그러니까 분리가 어쨌든 안 되면 자 이때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나와요. 자, 상표의 유사 판단은 하면서 나중에 외우시게 됩니다. 자, 외관, 칭호, 관념. 을 고려해서 상표에서 느껴지는 외부의 모습 그 다음에 그거를 보니까 읽으면 문자라면 그걸 읽을 수 있고 어떤 뭐 말 도용이면 말이라는 관념도 떠오를 거고 그렇죠? 말이라고 호칭할 수도 있고 이거 호칭 관념을 전체 관찰이 원칙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주관적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격적 관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격이란 말은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그냥
잘 모르겠지만 뭔가 떨어뜨렸다는 느낌이 오죠. 이격. 이거 반대말이 대비입니다. 대비. 대비 관찰을 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비라는 건 바로 옆에다 두고 보는 건데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요. 이게 바로 옆에다 두고 보면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시간과 장소를 우선 요 A라는 상표를 보고서 딱 놔두고 조금 지나서 다른 데서 시간을 달려내 B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A가 기억나냐? 그럼 A와 B를 생각을 해서 판단해라. 이게 이격적 관찰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A와 B를 그렇게 그냥 둘이 그냥 바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 바로 옆에다 두고 보는 게 대비 관찰인데 대비적 관찰은 하지 않습니다. 대비적 관찰을 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심사 기준에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하게 되고요.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의 직감을 통해서 유사 판단을 할 땐 막 오래 생각하면 안 돼요. 딱 볼 때, 처음 봤을 때, 일견에서 한 번에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출처 혼동이 있느냐가 문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표라는 건 출처 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누구의 것일지 딱 어떤 특정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의 상표라고 구별될 수 있다.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인데 그게 비슷비슷하다. 헷갈린다. 그걸 이제 출처 혼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유사 판단에선 요게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통해 일반 소유자 및 거래자의 직감을 통해서 출처 혼동이 있느냐 여부를 고려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 47페이지에 상표의 동일 유사에서 이제 룰 좀 설명 좀 드리고 있는데 그게 로마자 2번 거기 1번 돼 있죠. 유사 판단의 원칙, 외전, 거직상 이렇게 돼 있죠. 그 양가로 1번 거기 쭉 줄치시고 채색하세요. 요거는 이게 바로 판단 기준 요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사 판단은 어디에 기준이 안 적혀 있으니까 판례에서 판단 기준이 나왔겠죠. 가장 기본적인. 그 다음에 여기서 막 파생되는 판례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좀 꽤 내용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룰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틀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런 판례들을 거기다가 딱 넣어 놓으시면 돼요. 판례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새로운 게 또 나오기도 하고 좀 추가적인 판례가 나오기도 하면 책장에다가 새로운 책을 또 꽂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새로운 책 꽂는다고 기존의 책을 버리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 딱 자꾸 책장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요. 근데 분리가 안 됐을 때 그런 건데 만약에 분리가 되면요. 그럼 분리가 되면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구성 요소들이. 그럼 구성 요소 중에 우리가 그래서 33조에서 배운 게 나옵니다. 33조에서 자타식별력을 배웠죠. 구성 요소가 자타식별력이 있으면 요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33조 1항에서 배웠던 보통명칭, 관용표장, 보관성형 흥관기,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그렇죠? 그다음에 간단하고 흔한 표장, 그다음에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구호라든지 유행어, 이런 것들은 식별력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요부라고 하지 않아요. 요부라는 게 뭐냐면 유사 판단할 때 중요 부분으로서 대비할 수 있느냐, 비교 대상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 걔네들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요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부가 있어? 식별력이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요부끼리 비교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구성요소를 봤더니 다 요부가 아니에요. 요부가 아닐 수도 있죠. 상표의 구성요소가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할 게 없으니까 전체 관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느낌이 잘 안 오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유사 판단할 때 요거는 머릿속에다 두시는 거예요.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분리되느냐 요부가 있느냐 이런 개념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전체 관찰이 원칙인데 전체라고 돼 있죠. 그러나 나중에 분리나 이렇게 요부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분리 관찰, 요부 관찰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게 됩니다. 전체 관찰이 원칙이지만
그래서 그런 용어만 좀 그걸 잘 이렇게 한번 눈에 이렇게 딱 한번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시러 왔습니다. 막 다 뒤집어 까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슬슬 그냥 관람하듯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유사 판단을 할 때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외관칭, 호칭, 관념을 이런 걸 보면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하고 출처 혼동을 고려하나 보다. 그럴 때 전체 관찰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상표의 구성 요소를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 나눠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겠구나. 그럴 때 구성 요소를 나눌 때 그 구성 요소의 일부분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데 그게 요부입니다. 자, 지금은 그냥 말로만 했으니까 와닿지 않죠? 조금 쉬었다가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